미국 역사상 첫 번째 부자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있으니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아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스 애덤스입니다. 존 퀸스 애덤스는 재임 당시에는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상원 의원으로 그를 꼽았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가장 위대한 공직자로 그를 꼽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면이 있기에 그런 것인지 오늘은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67년 7월 11일)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에 살던 아버지 존 애덤스와 어머니 아비게일 애덤스 사이에서 둘째이자 장남으로 태어난 존 퀸시 애덤스. 예전 영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버지 존 애덤스는 당대 미국에서 잘나가는 변호사이자 정치인,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퀸시는 10살 무렵까지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주로 어머니에게 수학이나 언어, 고전 등을 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존 애덤스는 아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존 퀸시가 어렸을 때는 미국이 한창 독립전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1775년 9살이 됐을 땐 어머니와 함께 농장 언덕의 꼭대기에서 벙커힐 전투를 지켜보며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거나 대포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벙커힐 전투가 끝나고 얼마 후인 1778년 12살이 된 존 퀸시는 특사로 파견된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의 8년간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옆에서 자연스럽게 외교와 정치를 배우고 국제적 안목을 익혀가게 됩니다. 또 파리, 암스테르담, 라이덴 등 유럽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워낙 머리가 좋아서인지 존 퀸시는 프랑스어와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무려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존 퀸시의 IQ는 168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IQ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문학에도 관심이 많았던 존 퀸시는 10대 초반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작된 일기 쓰기는 죽기 직전까지 평생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785년 19살이 된 존 퀸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아버지 존 애덤스만큼이나 존 퀸시 역시 젊었을 때부터 고지식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 시절 독립전쟁이 있었던 벙커힐에서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바비큐 파티를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 존 퀸시를 이 파티에 초대를 하자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곳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냐며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주로 책을 보고 사색을 즐기는 걸 좋아했던 존 퀸시는 입학 2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매사추세츠주 뉴베리포트에서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게 되고 1790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보스턴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변호사 일에 매달려 고군분투했지만 존 퀸시의 관심을 끈 건 역시나 정치였습니다. 그는 변호사 일을 하며 틈틈이 정치 사안에 대해 에세이를 쓰곤 했는데 1793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존 퀸시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중립 정책에 대해 지지하는 글을 썼고 이 기사는 워싱턴 대통령의 관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1794년 5월 28살의 나이로 네덜란드 주재 미국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정치에 해박할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외국어에 능통했던 존 퀸시가 조지 워싱턴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796년 이번엔 포르투갈 미국 대사로 임명이 된 존 퀸시. 그런데 그해 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존 애덤스가 토머스 제퍼슨을 꺾고 미국의 2대 대통령이 되자 존 퀸시는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얼마 후 존 애덤스 행정부에서는 그를 프로이센 공사로 추천했지만 존 퀸시는 물론 존 애덤스 역시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임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까지 나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외국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재질을 갖춘 젊은이이기 때문이다 라며 설득한 끝에야 존 퀸시가 프로이센 주재공사로 임명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 퀸시는 외교관으로 유럽에 머물던 당시 잠시 일 때문에 런던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영사를 역임한 상인의 딸 루이자 캐서린 존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둘은 아주 오래전 루이자가 5살, 존 퀸시가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유럽으로 온 후 프랑스를 여행하다 만난 적이 있던 사이라고 합니다. 루이자는 미국 외교관과 영국 여성 사이에서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으로 존 퀸시의 집에선 루이자가 외국 태생이란 점을 들어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97년 7월 26일
31살의 존 퀸시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23살의 루이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자는 훗날 최초의 외국인 출신 영부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 고집스럽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존 퀸시는 루이자와 혼인 서약을 마친 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나 나는 내 조국을 더 사랑하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다며 대놓고 말하는 강큰 남편. 루이자는 결혼 기간 동안 14번의 임신을 했지만 그중 9번을 유산할 정도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엔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딸은 어려서 아들 둘은 성인이 된 후 자신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원래부터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던 루이자는 이로 인해 자주 쓰러지고 편두통을 앓았으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루이자는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남편의 결점들을 잘 보완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엔 직접 자신의 회고록과 시, 연극 등을 쓰며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애를 썼고 또 남편이 퇴임 후 노예 폐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할 때 루이자 역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둘은 서로 간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1800년 아버지 존 애덤스는 대통령 재선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퀸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변호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02년 매사추세츠 주의회 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되고 이듬해인 1803년엔 미국 상원의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존 퀸시 역시 아버지처럼 연방당을 지지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으로 있던 당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추진한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 정치인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파 정치의 회의를 느낀 존 퀸시는 연방당을 탈당하고 상원의원직에서도 물러난 후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1809년 미국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 미국 최초의 러시아 주재 대사로 임명이 되며 존 퀸시는 다시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설득해 미국 선박이 러시아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1814년엔 미영 전쟁을 종식시킨 헨트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1815년엔 아버지가 30년 전에 맡았던 영국 주재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17년 미국의 5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monroe가 당선이 되면서 이때부터 8년간 존 퀸시는 monroe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외교관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무장관 중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국무장관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와 북서태평양 연안의 영토를 매입할 때 직접 교섭을 맡아 미국의 영토를 넓힐 수 있었고 캐나다 연안에서 미국 어업권을 성공적으로 협상에 얻어냈으며 미네소타에서 로키 산맥까지 현재의 미국 캐나다 국경을 설정하는 데 일조했으며 제임스 monroe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monroe 독트린을 구상하고 작성한 것도 바로 존 퀸시의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24년 monroe의 뒤를 이을 대통령 후보로 존 퀸시는 급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영 전쟁 당시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섬멸하며 전쟁 영웅으로 떠오른 앤드루 잭슨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며 선거는 그야말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전쟁 영웅 앤드루 잭슨이 41.3%로 1위를 차지하고 존 퀸시는 30.9%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후보로 나왔던 4명 모두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헌법 12조에 의해 의회에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존 퀸시는 4번째로 지지를 받았던 헨리 클레이와 손을 잡게 되었고 그 결과 1등을 달리고 있던 앤드루 잭슨을 꺾고 미국의 제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이변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의회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수정헌법 12조가 채택될 당시 존 퀸시는 누구보다 이를 반대했는데 결국 자신이 반대했던 법안 덕분에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25년 3월 59세의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국의 첫 부자 대통령이자 제6대 대통령이 된 존 퀸시 애덤스. 그는 제일 먼저 헨리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아깝게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앤드루 잭슨은 크게 반발하며 존 퀸시 임기 4년간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여튼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존 퀸시는 임기 초반 자신의 구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며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천문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전임이었던 제임스 메디슨이나 제임스 monroe와 달리 연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도로나 운하 건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828년엔 CNO 운하 건설을 착공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앤드루 잭슨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이 이런 것들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서는 바람에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존 퀸시가 재임하던 시기에는 경기 침체도 호전되고 있었고 별 사건도 없던 평화로운 시기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평소 대중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포퓰리즘을 경계했던 존 퀸시는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살만한 정치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1828년 존 퀸시는 앤드류 잭슨에게 참패하며 역사상 두 번째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재밌는 점은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존 애덤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존 퀸시와 앤드류 잭슨의 선거는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진흙탕 선거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민주공화당은 앤드류를 지지하는 민주당과 존 퀸시를 지지하는 국민공화당으로 당이 분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퀸시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고향 매사추세츠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후 존 퀸시는 그저 처음엔 농장에서 조용히 집필 활동이나 하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830년 뜬금없이 매사추세츠주 하원으로 선출이 되며 제2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다시 의원을 한다고? 지금도 의아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도 전무후무한 일로 존 퀸시는 모든 공직에는 지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려 17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활약하며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남긴 큰 업적은 바로 반노예제도의 선봉장이 되어 노예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건 나쁜 것, 노예제는 미합중국의 더러운 오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만약 노예제가 피와 전쟁을 통해야만 없어질 수 있다면 전쟁이라도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부 출신의 의원들이 하원에서 반노예제도의 청원을 자동적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자 그건 위헌이라며 수년을 투쟁한 끝에 1844년엔 결국 이를 폐지하는 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도망쳐 나온 후 스페인 함선에서 반란을 일으킨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 이들을 변호하고 결국 승리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미스타드호 사건은 나중에 아미스타드라는 이름으로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존 퀸시의 이런 뚝심 있는 모습은 당시 정치 신인이던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링컨은 훗날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나라의 원로로서 활발히 정치 활동을 이어가던 중 1848년 11대 대통령인 제임스 포크가 멕시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를 고함까지 질러가며 반대를 하다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848년 2월 23일 존 퀸시는 82세의 일기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을 감기 직전 이승도 끝이구나, 만족한다 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난히 냉철하고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신념을 위해선 죽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던 존 퀸시 애덤스. 지금까지 뛰어난 정치인이자 외교관, 그리고 국무장관,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